6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산과 들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요즘 단풍 구경 가는 관광객들이 휴게소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번잡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는 것은 우리들 삶의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너무 삭막하고 건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돈과 관계된 것에만 눈을 파느라고 경제 타령만 하느라고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그 아름다움을 등지고 삽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의 기쁨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들 삶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복은 아름다움이 그 삶을 받쳐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 소유는 욕망이기 때문에 거기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제 이게 경험입니다. 제가 서울 봉은사에 있을 때 무슨 글을 읽다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백자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이제 나는 거사님을 통해서 항아리를 하나, 옛날 항아리 하나 구했습니다. 약간 금이 같지만은. 며칠 동안은 아주 애주중지하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제 불을 켜고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 거기 항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아리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것이 아니고 남도 가졌으니까 나도 하나 가져보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거기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도 보는 눈과 투명한 감성이 갖추어 있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곤지암 보원료에 가서 잘 아는 집이라서 거기서 전혀 유액을 바르지 않고 천연 그대로 구워 놓은 항아리가 눈에 띄어서 내가 이제 유심히 봤더니 거기 이제 주인인 김 선생님이 선뜻 저한테 이제 안겨줘요. 염치 없이 거기 가면 제가 뭘 자꾸 얻어옵니다. 그 항아리는 내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고 그 아름다움에 내가 반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늘 두고 있으면은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 나와요. 내 마음이 아주 정결해져요. 하나의 항아리지만, 조그만 항아리지만은 내가 욕심을 갖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아름다움, 그 항아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내가 시시로 캐낼 수 있는 겁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거기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도 보는과 투명한 감성을 갖추고 있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감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마다 모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우리 본성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또는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 작곡가의 감성과 우리 감성이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황홀에 빠집니다. 이것은 작곡자나 연주자 혹은 내 자신이 일체감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사물을 접했을 때 하나가 돼야 돼요. 나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될 때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장 오묘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캐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작품의 절반의 혼밖에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예술가라도 자기 작품의 100% 온전한 아름다움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소장자에 의해서, 감상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하나의 음악이 제대로 완성을 이루려면 작곡자와 연주자와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사물을 보려면, 인식하려면, 경험하려면 도자기가 됐건 그림이 됐건 건축물이 됐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든 분별을 떠나서, 욕심을 떠나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극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일까요? 여자들은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장원에도 가고 또 경대 앞에서 서지 않습니까? 뭐 여자뿐이 아니라 다 그렇죠. 아름다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름다움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 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 단풍은 작년 것하고 다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기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작년 것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아름다운 저 나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스 코리안이 무슨 미스 유니버스니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한낱 진열된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혼이 빠져나간 인형들이죠. 지가 무슨 잘났다고 발가벗고 이제 군중 앞에 그렇게 폼을 재고 있습니까? 또 그런 걸 모두 주관하는 녀석들도 골빈 녀석들이에요. 아름다움을 모독한 무리들입니다. 누구나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아름다움을 다 지니고 있어요. 투명한 감성인 사랑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아무런 표정도 없는 돌덩이에서 아름다움을 캐내듯이 그렇습니다. 인재선사어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사시 귀인 단막조자. 번역한다면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 일부러 꾸미려고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건 독특한, 누구도 다른 수 없고 독특한 거예요. 저마다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그걸 꾸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게 되면 그건 가짜예요. 천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는 자연스러움이 귀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우면은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 있기 그렇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 안에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져 있어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꾸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얼굴은 사랑의 눈으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짝도 제 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씨는 신용장이다. 의미 심각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씨는 신용장이다. 겉으로 드러난 얼굴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열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추천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신용장인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씨는 신용장이다. 추천장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신용장이어야 돼요. 아름다운 마음씨여야 됩니다. 아름다움에는 또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여백의 미. 동양화에서 여백은 그 그림의 격을 좌우합니다. 덜 채워진 부분이에요. 서양화, 동양화 그게 같습니다. 서양화는 거의 여백이 없습니다. 동양화는 여백이 그 그림의 격을 좌우합니다.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립고 아쉬움이 따라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여백의 미는 우리들 삶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하면 거기에는 욕망이 작용해서 아름다움과는 멉니다. 그것은 추합니다. 그러나 덜 채우면 그 빈자리에 생기가 돌아서 시들지 않는 품격이 감돕니다. 뭔가 덜 채워져야 돼요.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가득가득 채운다는 것은 욕심스러워요. 그 욕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좀 모자란 듯한 구석, 덜 채워진 구석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아름다움에는 또 거리낌이 없는 무의 의미, 무의 거리낄 애자, 무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륵 방가 사유상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차이는 너무 다릅니다. 파리 가면 이제 로댕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교과서 같은 데서 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륵 방가 사유상 우리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뭐 일본 같은 고리지도 있습니다. 미륵 방가 사유상에는 고요와 평안과 잔잔한 미소가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저절로 고요와 평안과 미소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에는 그와 같은 고요와 평안과 미소가 없어. 그저 무거운 고뇌가 깃들어 있을 뿐이에요.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앞에서 보세요. 무거운 고뇌 속에서 굳어 있다고요. 미륵 방가 사유상에는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는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한테서는 무의 의미가 거리낌이 없는 무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으면 그저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건 제 자신의 경험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보면 알 겁니다. 꼭 뭐 파리 안 가시더라도 다른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아름다움이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감화를 받습니다. 물론 어떤 작가의 혼이 그렇게 작용한 거죠. 동양과 서양의 사유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서문화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가 미륵 방가 사유상을 두고 그토록 격천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리낌이 없는 무예의 시를 제가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다리 연못에 들어도 물에는 흔적 없네.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제 대가 일렁여서 마치 그 뜰을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지 하나 일지 않아요. 또 달밤에 다리 연못 속에 들어가도 물에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건 야보선사의 송이에요.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야보선사 송입니다. 뛰어나는 장인은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짜 장인은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작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명예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는 자취가 남겨요. 그 사람이 만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작품에. 전시회 가보면은 그림이 됐건 조각이 됐건 혹은 도자기가 됐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이 빈 마음으로 보면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장인은 그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어도 다함이 없이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저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어야 솟아나요. 어떤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으로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은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이제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아름다움은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샘에서 아름다움이 솟아나도록 해야 돼요. 이웃과 나누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시시로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또 무슨 강경하는 것, 경전을 읽는 것, 그것도 이제 내 자신을 가꾸는 일인데 그건 지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웃과 나눌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자비심이라든가 좋은 덕성이 그게 샘솟 솟아나는 겁니다. 가꾸어야 돼요. 아름다움을 가리켜 시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고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시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가꾸어야 돼요. 이 가을에 뭔가 새롭게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처럼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 가을은 다시 만날 수 없는 단 이례적인 한 번뿐인 가을이에요. 이런 가을날 그저 이제 대상만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무슨 샘솟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이웃과 나누는 데서 싹튼다는 겁니다. 이 가을에 다들 아름다움을 만나고 가꾸면서 행복해지십시오.